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입니다. 토요타 모델들이 조금은 심심하고 진부한 느낌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은 스포티한 세단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감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엠블럼 안쪽에 푸른색 띠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 차가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격적이고 과감한 범퍼 디자인 덕분에 전면에서 봤을 때에는 확실히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납니다. 실내 등은 LED라 적절한 밝기를 갖추고 있기는 한데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인데요. 지금 시승 차량이 전면 틴팅이 굉장히 진한 편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좀 어둡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고, 특히나 직진성보다는 광원의 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편으로 보여지고요. 상향의 변동 폭도 제법 괜찮은 편이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전등시킨 상태입니다.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 위치를 달리 가져가고 있고요. 바깥쪽 거울 커버 하단에 LED로 방향지시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고요. 지금 시승 차량 전면 틴팅이 너무 진해가지고 밖에서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실내에서의 밝기랑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직진성도 굉장히 좋은데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 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이죠. 오토 헤드램프의 반응성이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보다 월등히 좋다라고 칭찬을 좀 해주고 싶은데요. 똑같은 구간을 제가 계속 운행을 하는데 이 정도 광량에서도 상하향의 변동이 일어날 정도로 민감도가 좋은 편입니다. 네, 지금도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마주오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향등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타 브랜드보다 확실히 토요타의 이 센서 세팅이 제 개인 취향에는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2.5리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2487cc고요. 총 시스템 출력은 211마력, 내연기관이 178, 전기모터가 120입니다. 토크는 22.5kg/S고요. ECVT 미션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의 균형감도 좋고요.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입니다. 특히나 벨트 라인이 조금 독특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쪽에서 쭉 연결되면서 살짝 운전석 쪽에서 살짝 내려가면서 다시 뒤쪽으로 부드럽게 연결되는 저 선이 참 예쁜 것 같아요.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8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제법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앞쪽 휀더 측면에 하이브리드 배지 달고 있고, 거울은 A필러 끝쪽에 고정시키지 않고 도어에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개방감 같은 것들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여기 이렇게 에어로핀이 달려 있는데요. 토요타의 F1 기술이 접목된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커버는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은 편리합니다. 후측면에서도 스포티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들은 꾸준하게 잘 가져가고 있는데요. 테일라이트 끝부분하고 범퍼 쪽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부분 때문에 스포티한 느낌들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트렁크 리드에 립 스포일러도 적용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운전석 뒤쪽으로 머플러 팁만 더블로 처리를 해줬고요. 디퓨저가 굉장히 과감하죠. 아쉽지만 트렁크는 수동이고요. 살짝 누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텐션이 조금 있어서 열리는 거는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뽑아져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이 정도의 트렁크라고 하면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공간 같은 것들을 배려했고요. 아래쪽에 꼼꼼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각종 공구류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돼 있습니다. 이 패드는 조금 더 두꺼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얇은 느낌이 있고요. 조수석뿐만 아니고 운전석 측면에도 이렇게 파여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도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 손잡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손잡이도 배려를 했고요.
스마트 키는 다른 토요타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심플하면서 가볍습니다. 그립이 나쁘진 않고요. 뒤쪽에 토요타 엠블럼 그리고 캠리의 레터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티커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하죠.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원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 도어는 적절한 두께 갖추고 있고요. 여닫았을 때의 느낌도 그렇게 묵직함은 아니지만 완전히 가벼워서 불안할 정도는 아닙니다. 실내 공간은 넓은 편에 속하고요. 짜임새가 좋은 편이죠. 그리고 블랙 원톤 시트에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트 형상을 언뜻 보면은 열선하고 통풍 시트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쉽게도 통풍 기능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도어 디자인 심플하고요. 올 오토 타입 윈도우 컨트롤 갖추고 있습니다. 맵포켓은 앞쪽에도 조금 더 공간을 할애했는데 글쎄요, 좀 더 뒤쪽을 깊게 팠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는 알루미늄 처리가 되어 있고 캠리 레터링이 되어 있네요. 시트는 기본 전동의 4웨이 타입이 아니고 2웨이 타입 럼버 서포터 갖추고 있습니다. 직전 세대 캠리에서 제가 시트가 제 체형에서는 좀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거실 소파 같은 느낌? 보기에도 그렇지만 앉아보면 착장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도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헤드레스트도 되게 불편했었는데 지금 제가 시승하는 이 모델은 제 체형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센터 터널 앞쪽에서부터 위치라든가 디자인 면에서 쭉 연결성 있게 잘 끌어오고 있고요. 무릎 에어백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요. 풋레스트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분리 오픈할 수가 있고 고급 모델이죠. 렉서스는 이렇게 딱 열면은 여기에도 이제 뭐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추가되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 캠리도 그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수납을 조금 더 배려했습니다. 조명 오토로 설정하는 게 버튼으로 따로 나와 있는 점은 조금 특이하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다양한 소재들이 여기에 모이는데 복잡하면서도 처리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깔끔하게 처리 잘 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토요타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이죠. 썬루프는 일반형이고요. 유리 사이즈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푸른색입니다. 클러스터는 양쪽에 실린더 타입으로 2개 있고 가운데에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초점이 조금 안 맞네요. 네. 기능들이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템별로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방 적응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모니터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안전 기능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에코 가이던스라든가 연비 그래프. 연비는 뭐 어떻게 타더라도 두 자릿수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연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실연비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격대가 있는데 HUD는 빠져있네요. 이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스티어링 좌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트래킹 기능,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는 볼륨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오디오 컨트롤,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하고 크루즈 컨트롤 몰아놓은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분할해서 아래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잘 안 보여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사용하기는 괜찮거든요. 옆에서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한데 위에서 봤을 때 언뜻 패들 시프트가 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고요. 9인치인데요. 플로팅 타입이라서 답답한 느낌은 덜합니다. 그리고 주변부 부분을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커 보이는 느낌, 일체감 같은 것들은 좋고요. 다만 이 해상도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빨리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 도입되는 차량들도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로 이 부분은 좀 빨리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화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광각하고 협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만 화질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고 가이드라인은 유연하게 잘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빠져있는 점도 좀 아쉽긴 하네요. 사운드 시스템은 JBL이고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공조장치는 오토모드 기본 지원을 해주고 조작을 했을 때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드 선택해서 좌우를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단순한 버튼 구성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다 조작할 수 있도록 해놓은 점, 요 점은 참 좋습니다. 아래쪽에 USB 단자나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 조금 어둡게 나왔는데 깔끔하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공간만 깊이 있게 이렇게 보시면 공간만 조금 깊이 있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기어는 전통적인 방식이고 ECVT 무단 미션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S모드가 있습니다. 꽤 괜찮게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동 기어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잘 구현해 줬거든요.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EV 모드 강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한 장점 중에 하나겠죠. 홀드랑 오토 홀드 기능이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오픈 타입 2개고요. 통풍이 없는 게 진짜 아쉬워요. 이 차 정도 되면 4천만원대 중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통풍 시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서 많이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라인 적당하고요. 높이도 괜찮고 안쪽에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LED 조명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그리고 USB나 뭐 다른 단자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조석 수납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공간은 적절합니다. 다만 이제 조석에서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운전석에서 사용하려면 이 부분이 살짝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짝 걸렸습니다. 앞쪽에도 JBL 스피커, 트위터라고 그러죠. 스피커 달려 있고요. 선바이저는 좀 빡빡해서 잡소리 같은 것들 없었고, 이렇게 열어보면 LED 조명이 이 커버랑 연동이 됩니다. 거울 크기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썬루프는 이 틸팅하고 인슬라이딩으로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오픈이 되고 틸팅하는 스위치가 지금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는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조금 어둡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조명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녀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오고요. 다만 여닫았을 때 문이 너무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앞쪽에 비해서 그 가벼운 정도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뒤쪽도 오토 타입이고요. 오히려 앞쪽보다 뒤쪽의 배포켓의 구성 같은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그렇게 두툼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쿠션감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헤드레스트도 폭신폭신합니다. 바닥 공간은 가운데 턱이 완전히 낮은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성인 남성 세 분이 앉아도 부족한 공간은 아니었고요. 발 공간 많이 잘 확보가 돼 있고, 조금 아쉬웠던 점이 가운데 암레스트 부분인데요. 이게 고리 같은 게 없어서 딱 껴지면은 빼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요게 빼기가 조금 힘들었고요. 여긴 또 신경을 잘 많이 써놨습니다.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암레스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사용할 때만 이렇게 들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센스 굉장히 좋네요. ISO 픽스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모두 다 LED입니다. 가운데 에어벤트가 있기는 한데 디자인이 요거는 조금 클래식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USB A 타입 단자 2개, 충전 단자 2개 갖춰놨습니다. 있고요. 디자인이 깔끔하면서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다른 것보다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도 토요타가 하면 또 굉장히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긴 합니다만은 가솔린 직렬 4기통 2.5리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그렇게 과연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형태로 타더라도 두 자릿수 밑으로 한 자릿수 연비는 구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일 정도 시승을 하면서 조금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차량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연비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인 연비는 17.3km고요. 도심에서는 16.8, 고속도로에서는 17.1인데 실제 도심 주행만 해보면
약 18.5에서 19km 가까운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EV 모드를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전기 차량으로만, 전기 모터로만 구동할 수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연비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도심주행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그리고 EV 모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PHEV 차량이 아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EV 모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은 토요타 캠리의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 간의 편차도 명확하고요. 특히나 에코 모드랑 노멀 모드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 작동하는 포인트라든가 이 반응 같은 것들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eCVT,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션이 아니고 무단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어서 변속 느낌 같은 게 좀 덜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모드를 S로 놓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나갈 때의 미션 반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속뿐만 아니고 감속 시에도 엔진 브레이크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토요타가 확실히 좀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좋은 편인데, 시속 딱 200km 부근에 도달하면은 퓨얼컷이 걸리는 것 같아요. 차량은 조금 더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이 좋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풍절음과 노면소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면소음에 비해서 풍절음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특히나 EV 모드의 개입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도심주행에서 이 정숙성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 정숙한 실내 느낌 같은 것들에 가중치를 좀 많이 두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차감 자체도 묵직하면서도 이렇게 깔리는 듯한 느낌, 차가 그렇게 사실상 무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내 리뷰 때도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뒷문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뒷문하고 트렁크 리드 부분이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운전을 해보면 이 스티어링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같은 것들, 그리고 서스펜션의 움직임, 거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좋고 묵직하게 깔리는 느낌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설정을 제가 지금 하고 가고 있는데, 화면에는 조금 작게 잡힐 것 같긴 합니다. 배터리가 총 8칸이 있는데요. 도심에서 주행만 하더라도 빨리빨리 충전되는,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충전이 빨리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가운데 실린더 2개 사이에 있는 거는 7인치고요. AVM 메인 디스플레이는 9인치인데 7인치는 그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운전할 때도 와이드 타입으로 조금 넓게 10.25인치나 12.3인치 정도 와이드 타입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 대시보드 디자인도 일체감을 더 높여주면서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가 이 직전 세대나 그 전 세대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제 체형에서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특히 안장이 정말 불편했는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차량, 이 캠리의 시트는 소파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하면서도 허리 부분이라든가 엉덩이 이 위쪽 부분까지 아주 잘 받쳐주기 때문에 처음에 앉았을 때 착자감도 좋고,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피로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스포츠 모드 놓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나름 또 이렇게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토탈 출력이 210마력 조금 넘어서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글쎄요, 일상적인 주행에서라면 이 차를 운행하면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이나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현 시점 서울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도심 혼잡 통행료, 남산 1호 터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100% 감면 받을 수 있고, 공영주차장도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데나 다른 공영주차장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다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비 부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경제성 같은 것들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JBL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고음, 중음, 저음대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요. 특히나 중음하고 저음대가 일반 모델들에 비해서 좀 단단한 느낌이 좋습니다. 고음도 나름 또 찰랑찰랑하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토요타에서 DRCC라고 해서 다이나믹 레이디어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3단계로 가능하고요. 속도를 높이고 낮추는 거는 길게 누르면 5단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짧게 누르면 1단위씩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속, 감속이 둘 다 매끈한 편에 속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속보다는 감속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에 약간 좀 부드러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셰시는 TNGA 플랫폼이라고 해서 토요타의 대표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셰시 강성이 좋으면서도 무거운 편이 아니다 보니까 운전할 때의 이 조향감 같은 것들, 그리고 연비나 이 서스펜션의 반응 측면에서도 조금은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앞쪽은 맥퍼슨 스트럿, 뒤쪽은 멀티링크가 아닌 WC본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처음에 코너링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뒤에 따라오는 느낌이 사뭇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나쁜 느낌은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날카롭다고 그럴까요? 전륜구동 이런 세단에서 날카로운 코너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토요타는 아주 잘 구현해준 그런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렉서스 ES 차량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ES 300H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하면, 물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나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이나 뭐 냄새부터가 다르죠. 가죽 같은 것들도 굉장히 렉서스 ES 모델이 고급스럽게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분명히 나긴 합니다만은, 순수하게 승차감, 그리고 핸들 반응, 서스펜션의 움직임 같은 것들만 생각을 다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차는 4,500만원대고요 4,000만원대 중반대고, 렉서스 ES 차량은 6,000만원이 넘어서 7,000만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격 차이에서 느낄 수 있는 서스펜션과 이 승차감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캠리의 승차감이나 핸들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코너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도를 조금 높여서 가져가 보더라도, 조금 과격하게 움직여 보더라도 이 반응 같은 것들이 다른 차량들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부분이 이 스티어링의 반응, 핸들링하고 코너링에서의 반응이라고 좀 강조 드려보고 싶네요. 고속주행 공인연비는 17.1km인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18km에서 19.1까지도 올라갑니다. 20km의 연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도심주행 연비도 마찬가지였지만,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연비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엔진이나 배기음 같은 것들이 조용하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리 자체가 조금 도톰했거든요. 그리고 이 패킹 같은 거, 실링 같은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준 속도 100에서 120 정도에서는 풍조름이나 공무원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잔진동 같은 것들도 거의 뭐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이 차가 시승 차량으로 지금 누적 주행 거리가 53,000km거든요. 사실상 시승 차량으로 5만 km 이상을 탔다 그러면 일반적인 차량으로 보면 약 한 13만, 15만 정도 탔을 때의 피로도가 누적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토요타 차량의 내구성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데서 느껴지는데요. 딱히 이 부품이 많이 좀 노화됐거나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이 반질반질해가지고 오래된 차량 같은 느낌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구성이 좋다라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션의 반응이라든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의 차량의 반응 같은 것들, 그리고 소소하게 이 실내에서 판넬 떠는 잡소리 같은 것들은 간헐적으로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차량 컨디션은 5만 km 이상을 이 시승 차량으로만 운행을 한 차량 치고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EV 모드의 개입은 시속 80에서 100km까지도 간헐적으로 개입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EV 모드로 고정하는 부분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저속 구간에서만 EV 모드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 물론 이제 PHEV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EV 모드를 고정할 수 있다는 건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의 분명한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좀 간사한 것 같아요. EV 모드 지정할 수 있으면 한 80에서 100 정도에서도 지정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LTA라고 해서 이 DR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하고 같이 연동돼서 차선 유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가운데로 아주 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잘 중심 잡고 잘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 부분은 이 토요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고 법제도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법제도가 좀 정비가 되면은 훨씬 더 운전자가 안전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료 탱크가 제 기억에 43리터인가요? 45리터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득 주유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보통 590에서 630 그 사이를 나타내더라고요. 네, 이상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